안녕하십니까. 현수영어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금일 발표가 된 삼성전기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삼성 SDI 등 하모니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4포인트 상승한 3236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자, 하지만 코스닥 시작 중에서는요, 3일째 약세 흐름이죠. 금일도 10포인트 하락한 1035포인트로 마감이 되는데요. 금일 큰 특징은 코스피 시장 쪽에서 나타났어요. 장중 한때 20포인트가 넘게 약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낙폭을 축소를 하면서 오히려 상승 반전. 하루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졌는데도 거래량이 9억 주도 안 되고 거래 대금도 12조 원 내외로서요. 거의 바닥권을 쳤다. 하루에 주가 변동성이 크면은 당연히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거래 대금도 증가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았다. 그 얘기는 매도 압박이 그만큼 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요, 이 글로벌 증시가 약세 흐름이 나타났었어요. 미국 증시가 0.2% 하락했고 다우가요. 나스닥 지수가 1.2%, 또 동시간대에 열린 일본 증시도 1.3% 하락했고 대만도 0.7%, 중국도 0.5%나 하락하는데도 그죠? 오히려 상승 반전, 그죠? 그 얘기는 매도세가 그만큼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이유는요, 내일 새벽에 FOMC 회의 의사록에서 아마 이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화된 언급이 나오지 않을 걸로 같은 그런 전망이 좀 우세하게 보면서, 그죠?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봤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데요. 자, 내일 FOMC 회의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지금 크게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 양적 완화 정책이 고수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보면요, 이 계속적으로 하락세죠. 장중에 한 1.2%까지 하락,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세를 보이면 우리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성장주, 그렇죠? 특히 2차 전지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시장이 계속적으로 억눌려 있다 보니까요, 연속성 있게 치고 가기보다는요, 우리가 최근에 언급해 드렸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돌파가 되면은 바로 또 약세 흐름으로 반전되는, 조정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반도체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1.5% 넘고 1.7% 넘어가기 전까지는 성장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되 기본 물량은 끌고 가면서 조정을 받으면 추가 매수했다가 조금 단기에 오르면은 정리하는 그러한 단기 관점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 반도체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다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요 삼성전기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이 3,393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하면은 230% 증가했고 1분기,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하면 2%. 자, 지금 시장 전망치는요, 1분기보다는 조금 감소할 걸로 전망들을 했는데 오히려 1분기보다도 훨씬 좋았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자, 이렇게 삼성전기가 실적이 크게 호전되게 나온 이유는요, 이 MLCC 쪽이죠. 그동안에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는 이 MLCC 업황 둔화 우려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이 IT용 소형 고용량 이 MLCC와 그리고 산업 전자용 MLCC가 크게 개선됐고요. 또 이 고사양 반도체 패키지 기판 등 이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됐다. 특히 이 MLCC 같은 경우는요, 아마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부족 형상이 심화되면서 아마 이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요, 이 MLCC 사업 중에 이제 그러니까 전기차용 비중을 아마
확대를 할 예정인데요. 이 하반기에 중국 텐진 공장에서 전장용 전기 장치예요. MLCC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예정돼서 이 전장용 MLCC 매출 비중이 올해 7.6%에서 2024년에는 20.9%까지 확대. 그러니까 MLCC는 성장세가 아마 지속될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카메라 모듈 쪽이죠. 지난번에 미국 최대 전기차 제조사한테요, 이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하기로 했다. 규모는 5천억 규모죠. 이 전기차용의, 그러니까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그죠? 이러한 부분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러한 부분으로 성장성도 어느 정도죠?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상반기뿐이 아니라 하반기는 실적이 더 좋아지죠. 올 한 해 전체적으로요, 영업이익이 1조 3천억대 후반대를 지금요 전망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반기는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의 플래그십 모델 출시, 우리가 지난번에도 스마트폰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죠. 여기 보면요, 하반기 삼성전자와 애플, 중국 제조사들의 점유율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본격 회복될 걸로 본다면서 이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은 1분기에는 3억 5천만 대, 2분기에는 2억 8천만 대로 감소했다가 3분기에 3억 7천만 대, 4분기에는 4억 600만 대로 계속적으로 확대. 거기에 따른 수혜 보고, 또 자동차 수요 회복에 따라서 이 부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죠. 이러한 부분에서 삼성전기 그동안에 억눌렸던 주가가 상승 반전의 기회로 삼으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하나흠은 우리가 최근에 이 기업 실적 발표한 회사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삼성전자니 LG전자라든지 또 SK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실적 발표가 호실적이 나왔지만은 오히려 주가가 당일 발표한 날에서 또 빠져서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어제 발표한 삼성 SDI만이 주가가 상승 반전했죠. 자, 근데 오늘 삼성전기도 한 2,000원 정도 강보합으로 마감됐다. 저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기 아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아마 나올 수 있다. 특히 내일 이 FOMC 회의에서 아마 구체화된 테이퍼링이 언급이 되지 않는다면요, 아마 조금 대형주들의 주가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지 않나. 물론 이 종합지수가 작년 11월서부터 지난달 6월까지 8개월 연속 상승했어요. 그래서 뭐 요번 달에 3,300포인트만 돌파만 되지 않다면은 아마 9개월 만에 하락 반전되는 그런 모습에서 뭐 추세적으로 여기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일단은 뭐 한 20만원 대까지 정도죠,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아서 삼성전기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오늘 회원가입 문의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읽어보시고 이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 이 소장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삼성전기인데요. 그러면 한 1% 정도 상승한 18만 8천원, 그죠? 계속적으로 이 19만원대 저항을 받았던 모습인데, 오늘 거래량도 50만 주죠? 적당하죠? 평균 거래량인데요. 내일은 뭐 한 7, 80만 주 되면서 19만원대를 살짝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모레 정도 수준에서는 뭐 100만 주가 되면서 올라가면서 뭐 20만 원을 살짝 돌파하는 모습도 우리가 한번 그려봐도 되지 않나. 그래서 삼성전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실적이 더더욱 좋아질 수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그동안에 대형주라는 이유 때문에 억눌려 있지만요, 최근의 흐름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해서 뭐 크게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은 지금 대형주 장이 아니라서 좀 부담은 되지만은 오히려 마이너스권이 나온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삼성 SDI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대형주들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들이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상승 반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제 실적 발표 영업이익이 2,952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80%나 증가했죠. 자, 삼성 SDI가 같은 성장주 개념도 많고 또 전기차 계속적으로 판매 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다 해서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이유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일단 삼성 SDI가요. 이 자동차 2차 전지 쪽에서 흑자 전환에 이번에 성공했다죠. 이것이 지난 2019년 4분기 이후 6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 자동차 2차 전지 쪽에서 흑자 전환됐다. 자, 이것을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아마 자동차용 2차 전지 쪽에서 수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진출이죠. 지금요. 이번에도 어제 발표한 거를 보면은 늦지 않게 여기 보면 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시기적으로 늦지 않게 미국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자, 왜냐하면은 이 미국 쪽에서죠. 요 보면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무역 협정이 발효되는 2025년까지 전기차와 주요 부품.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75%의 부품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이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이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다 미국 내 공장들이 있고 좀 추가 건설을 지금 세우고 있죠. 근데 삼성 SDI에서 이번에 아마 미국의 하반기에 구체화될 수 있다. 그런 거기에 따른 수혜, 특히 뭐 스텔란티스라든지 그죠? 리비안이라든지 이러한 자동차 회사들과 손잡고 진출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한 모멘텀이 있고 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든지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은 물적 분할이죠. 그 부분에서 삼성 SDI는 물적 분할에서 자유롭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러한 이유로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데 최근에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죠. DB금융투자에서는 92만원, 그러니까 88만원에서 한 4만원 정도 올렸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도 8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목표가 상향, 신한금융투자도 9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전일 뭐 언급을 해드렸듯이 그죠? 뭐 최소한 이 지난번 역사적 고점 수준까지 그죠? 앞서 최근 흐름대로 돌파 살짝 하고 뭐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2차 전지 그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첨보, 대주전자, SKC, 일진머티리얼즈,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한 총 8종목을 보는데 지금 타이밍적으로 좀 들어가기에는 그죠? 조금 부담돼요. 뭐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진입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1.2%대 있기 때문에 하향 안정 추세예요. 그런 부분에서 성장주들, 2차 전지, 반도체, 주가 등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맞지만은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감, 거기에 따른 조정이 지금 일부 나왔지만은 이것이 여기서 멈추고 본격적인 다시 상승의 전고점을 벗길지 아니면 살짝 올렸다가 한 번 더 조정을 받을지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충분한 조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좀 긴 흐름 보고 투자하기에는 좀 이른 감은 있지만은 1차 조정에 따른 그것이 추세 반전이 될지 아니면 말 그대로 반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등 국면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나머지 7개 종목은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각 나름대로 좀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언급해 드렸듯이 뭐 다들 좋은 그런 모습, 재료는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관심 종목인데요. 자,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2차 전지와 마찬가지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반도체주들이 2차 전지랑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고점,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쉬어가는 모습.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8개 종목 중에 5개 종목이 지금 역사적 신고 나고 좀 조정받죠. 그래서 요번에도 우리가 소재주라든지 부품주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해서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모니 관심 종목에 있다가 또 제외까지 했었죠. 자, 그런 부분에서 역사적 신고가 돌파했던 SK 멀티리얼즈라든지 한솔 케미칼, 솔브레인, 그렇죠? 오늘 조정이 좀 컸고, 또 부품주에서도 하나 머트리얼즈, 또 하나 마이크론, 그러니까 다 역사적인 고점들을 돌파한 종목군들이 오늘 낙폭이 좀 커졌다. 자, 하지만은 이것이 추세적으로 하락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소한 1.6% 이상 올라가지 않는 한, 그죠? 특히 뭐 맥심 따지면은 1.7%만 넘어가지 않는다라면 이 성장주들의 흐름, 단순히 시장 흐름에 따라서 연속성은 떨어지더라도 낙폭은, 하락은 반추세 반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서 좀 빠졌다가 또 올렸다가 빠졌다가 올렸다, 그러한 모습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월덱스, 그렇죠? 하고 원익 QNC,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가 역사 신고 냈고, 또 어제 원익 QNC가 역사 신고 냈다. 우리가 소재 관련 종목군에서도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움직인다. 특히 3, 4월 달에도 부품주가 그러한 모습을 띄었다. 그죠? 그때는 월덱스가 가장 먼저 가고,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 원익 QNC 이러한 순서대로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했는데, 이번에는 하나 머티리얼즈. 자, 원익 QNC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살짝 돌파했기 때문에 좀 더 여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들, 지금 뭐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부담되고,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더 올라가면은 그때서부터 줄이고, 그러면 오히려 나머지 종목 월덱스 쪽에만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후공종 쪽에서는요, 지금 뭐 길게 보면 저 넷페에서 상당히 좋게 보는데, 타이밍적으로는 테스나가 좀 낫다서 부품주에서는 월덱스, 그리고 후공정 관련 종목에서는 좀 테스나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뭐 이오테크닉스 요래 좀 올랐다가 조정받는데, 자, 잘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동진 세미캠 말씀드렸듯이 오늘 뭐 장중에 조금 상승폭을 확대하다가 시장에 전반적으로 밀리면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는데요. 움직였듯이 아마 이오테크닉스도 좀 움직일 수 있다면 실적 일단 뒷받침이 돼주고, 이 레이저 운영 장비, 이 레이저 어닐링 종목, 그죠? 또 이 마커라든지 이쪽이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아마 2분기, 3분기 계속적으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죠? 동진 세미캠도 좀 마찬가지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종목군들, 그래서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좀 이러한 뭐 조정 받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먼저요. 자, 한솔 케미칼 오늘 좀 낙폭이 심화됐죠. 거래량도 좀 많은데, 이제 역사 신고 돌파되고, 우리가 아마 돌파되는 날, 고점 수준에서 뭐 줄여달라, 하모니 관심 종목에 제외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돌파하시는데 아마 뭐 크게 다시 하락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뭐 지금 6만 1,000원인데 아마 오늘 저점에서 25만 5천 내 수준에서는 아마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우리가 2차 전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 그랬어요. 2차 전지도 지금 요 조정폭에서 아마 반등세 나왔듯이 아마 이 반도체 소재 쪽도 비슷한 패턴의 유형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원익 QNC, 그죠? 어제 역사적인 고점 돌파를 하고, 오늘도 전반적인 시장 약세 흐름 속에도 강보합이죠. 아마 좀 더, 근데 여기서 하루 이틀 치면은, 우리가 이익을 조금 챙겨달라. 지금 시장 흐름이 연속성보다는 고점 돌파하고 조정받는 단발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뭐 내일이나 모레 주가가 조금 뭐 강한 상승 나오면은 분할로 조금 이익을 챙겨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오히려 월덱스가 낫죠, 그렇죠? 아마 원익 QNC가 조정을 받으면은 아마 이 월덱스가 아마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지난 3, 4월 달에 흐름도 나오고 순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이틀 아까 말씀대로 원익 QNC 하루 이틀 정도 더 남았다 그러면은 그죠? 그러면 요 가격대 요 가격대가 막 26,000원 내외일 텐데요. 그죠? 요 정도 내려오면은 오히려 월덱스 쪽으로 관심을 빠질 때마다 한 이틀 정도 빠지면은 그때서부터 분할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동진 세미캠 그쵸 오늘 자 장중 참 초반에는 좋았는데 뭐 시장이 원체 약세다 보니까는 지금 상승폭이 둔화됐죠. 장중 4.8% 올라갔다가 2% 상승에 그쳤는데요. 일단은 거래량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아마 최근 고점인 31,000원 좀 돌파를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좀 갖고 계시는 분들 좀 더 끌고 가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테스나 그렇죠? 아마 후공증 쪽에서는 지금 수급이라든지 가장 좋은 모습을 뗐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 올라가면은 이 55,000원 좀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덕전자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좀 안정적으로 한 무달 내다보고 한 1, 20% 정도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대덕전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내 투자 비중이 한 10% 정도만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실적이죠. 실적이 상당히 좋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한 1,600억을 투자한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그렇죠? 아마 본격적으로 3분기서부터 매출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2분기도 1분기 대비해서 한 90% 좋아지고 시장 올해 전체로 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 관심 갖고 자 한전은 우리가 이제 계속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지금 아까 아시아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가 좀 불안해요. 지금 미국 증시만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다우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한번 큰 폭의 약세 뭐 한 3% 정도 하락세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아마 국내 증시도 아마 큰 폭에 따라 동반적인 흐름이 나올 텐데요. 자, 이렇게 시장이 약세 조정권으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다 그러면은 경기 방어주 개념인 이 한국전력을 오히려 좀 간신해서 25,000원 내외 특히 지금 무더위가 지금 상당히 심화되어서 이 예비율이 하죠. 공급 예비율이 만약에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하면은 아마 하반기에 아마 이 전기료 요금 인상도 좀 가능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에서 한국전력 25,000원 밑에서는 조금 저평가다라고 보시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물량을 좀 늘려가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 드려요. 자, 한번 차트 모양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그죠? 자, 25,000원 정도 수준이 뭐 바닥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뭐 비중을 좀 놀려가도 되고, 오늘 거래량이 120만, 좀 거래가 적죠. 그죠? 바닥권 인식이 아니라, 이 25,000원 정도 밑으로 내려오니까는 팔고자 하는 압력이 그만큼 약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뭐 이러한 가정 25,000원 전후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상승 반전 기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체적 비중에서 우리가 이제 해지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경기 방어적 관점에서 한 내 투자 비중이 한 10% 정도 갖고 있어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자 그리고 대덕전자 그쵸 자 오늘 400원 그러니까 전일 상승한 거 그대로 다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상당히 좀 지루하게 17,000원을 저항선으로 그쵸? 작은 박스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이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릴 거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15,500원 내외 수준이 되면은 계속적으로 물량.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제부터 가나보다 하고 따라가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오늘 빠지고 내일 빠져서 15,500원 정도 수준 될 때 계속적으로 조금씩 사서 모아서 내 전체 비중의 10% 정도만 채워두면은 아마 요번에 치고 가면은 최고가 수준이죠. 17,900원, 18,000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것은 실적이 그만큼 하반기
또 나올 수 있다.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하모니 관심 종목이 있죠. 한번 요 종목을 기준으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요. 3개월에 150만 원. 뭐 어떻게 하면 비싸면 비싸다, 좀 싸다면 싸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좀 단기 종목이라든지 특히 이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 이 현대투자연구소 이수정증권과 함께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작년거라든지 한번 과거 거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방송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하는지를 보시고 한번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해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